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을 맡고 있는 손해평가사 박승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계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한 번쯤은 공부를 하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격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2차 1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피해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돼서 손해평가반이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나 뭐 수확량 같은 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게 손해평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손해평가사는 지금 현재 어떤 농작물에 대한 부분과 가축에 대한 파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 파트에 특화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평가사님들은 이 가축에 대한 파트를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가축은 아직 질병에 대한 부분들로 아프면 고쳐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폐사 또는 이제 긴급도축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에 대한 것들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게 가축 재보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손해평가사를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1월 달에 1월에는 제가 고흥에서 월동 배추죠. 고흥에서 월동 배추 조사를 했어요. 월동 배추 조사를 했었고 2월 달, 3월 달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4월, 5월 경에 됐겠네요. 5월 정도에는 제가 지금 창녕에서 열심히 마늘 조사를 했습니다. 마늘 조사. 그래서 마늘에 대한 것들이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 수확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조사를 했었고요. 6월에는 제가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라고 하는 종합 과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이때 제가 했던 곳이 청도네요. 청도에서 포도나 복숭아나 자두에 대해서 그 과실이 얼마만큼 달려 있는지 그런 착과수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7월 달에는 제가 한 게 포항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했었어요. 주로 사과랑 단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7월 달에는. 그리고 8월 달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8월 달에 태풍이 한 3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포항 일대나 그다음에 남부 지역과 그 동해안 쪽에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함양이랑 청도 이쪽에서 특히 저는 이제 사과에 대한 낙과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사과에 낙과 피해 조사했고 또 그리고 이 청도에서는 복숭아에 대한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또 고사나무 조사 그런 조사를 좀 병행을 했었거든요. 아마 용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손해평가 일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제가 이제 해남에서 고구마 조사를 했어요. 고구마 조사를 해서 고구마도 열심히 캐가지고 또 무게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조사를 했었고요. 10월에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벼조사를 했어요. 벼조사를 했고 이제 11월 달에는 제가 특별한 조사를 안 했는데 만약에 해남 같은 데 가서 아마 무슨 조사였죠? 콩조사나 아니면 충주 쪽에서 콩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는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흥에서 유자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각 이런 1월 달에 나오는 작물들 5월 달, 2월, 3월, 4월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는 고랭지 배추나 고랭지 무 그렇게 고랭지에 대한 부분들 양배추나 아니면 그리고 당근이나 대파 그런 부분들이 2월달, 3월달에 조사를 할 거고요. 4월, 5월달에는 어떤 마늘 조사,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이런 포복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착과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대해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후 착과 조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은 우리나라가 여름에 태풍 같은 피해가 있잖아요. 집중호우나 그때 당시에 대한 과수나 또는 어떤 적과점 종합위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낙과 피해 조사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9월 달에는 이렇게 고구마나 다른 감자나 그러한 밭작물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10월 달에는 대표적인 게 벼 조사가 있습니다. 또 8월 달에 또 있는 게 손해평가사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추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사과나 복숭아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추 조사는 빠졌고 대신 뭐 이런 복숭아 조사를 이제 더 집중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봤었을 때 매년 매월마다 특화된 작물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사고가 있어야만 조사만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과, 배, 단감, 떫은과 같은 적과 후 착과 조사는 가입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이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경우 특히나 저도 이제 창녕에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가입한 품목들 이렇게 고구마에 대해서도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가입했던 품목들은 사고 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를 또 진행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협회 소속 되시면 약 한 6월 달부터 한 10월 달 또는 이제 11월 달까지가 일이 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타에는 약간의 좀 휴식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젊은 분이 전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협회 소속은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희 수입을 말씀드리고 할 때 젊은 분들도 법인 소속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작업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년퇴임을 준비하시거나 어느 정도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보세요. 전남 고흥에 갔다가 충청도 아니 그 경상도에 있는 창녕에 갔다가 또 경상도에 있는 청도에 갔다가 또 경북에 있는 포항 그 바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함양이나 또 청도 또 땅끝마을인 해남 그다음에 충청도의 충주 여기 충주댐에서도 제가 또 많은 또 재밌는 일들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제가 오전이나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인근에 있는 관광지나 또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또 그리고 돈독하게 또 술 한잔 즐기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도 있고 좋은 분들이랑 소중한 시간들 며칠씩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기간에 맞춰서 며칠씩 하고 아니면 몇 주가 걸리는 조사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손해평가사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년퇴임을 하시고 연금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노후에 내가 전문 자격을 가지고서 뭔가 어떤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에 대한 정책보험을 집행하는 부분들도 참 메리트가 있고 이런 뿌듯함 같은 게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좀 땀 흘려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확하게 그다음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준다고 하면 어떤 본인만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 손해평가사라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들 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도대체 수입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일을 하려면 손해평가사는 두 가지 조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협회, 두 번째가 법인에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농재협이라고 해서 농업재보험협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우리가 농재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손해평가사협회라고 해서 한손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재협, 한손협 이런 부분들이 양협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법인이죠.
법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정법인이에요. 사정법인. 사정법인으로 약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좀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약 한 40여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회와 법인에서 어떤 피해 접수가 되면 이제 조사를 하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하게 부분에서 가져다 할 겁니다. 근데 뒤에서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쪽 조직에서 보조인도 채용하고 손해평가인도 다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이런 법인에서 협회 쪽으로 업무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몇 개 품목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손해평가사가 발현된 게 2015년에 1차 보고 2016년에 2차를 봤으니까 그때 가을쯤인가 이제 첫 평가사가 그 봄이었죠. 봄에 이제 첫 평가사가 합격생이 나왔고 뭐 어떤 실무 교육을 받고 하니까 가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 활동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몇 개 품목을 협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이제 협회랑 법인을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 대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협회가 됐든지 이 법인이 됐든지 이 법인에도 지금 사정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 조직이 아예 사정사 조직이 아니에요. 평가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신 평가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협회는 이런 농재협이나 한손협이란 이런 협회는 지금 일부 농재협은 일부 평가인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손협 같은 경우는 100% 이제 평가사가 있고 농재협도 한 90여% 그 정도는 이제 평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수입은 이게 협회에 들어가면 좀 수입이 좀 작다. 법인에 들어가면 어차피 평가사가 자격증은 똑같은 자격증입니다. 들어갔을 때 수입이 좀 더 크다.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고 또 그게 점점 뭐 약간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과거에 차이가 많았다고 하면 이제 내년, 내후년 지나면 갈수록 어찌됐건 이제 자기 입장에서 내가 협회에 들어갈지 법인에 들어갈지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자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협회에 소속됐었을 때는 제가 약 한 110일 정도 일을 했었나요? 100일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00일 정도 일했었을 때 나중에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때는 약 한 3개월 좀 넘게 4개월 좀 안 됐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순수입은 아니고 3천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수입은 이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다 서술을 해드렸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가 이제 현장 팀장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현장 책임자도 하고 그다음에 좀 외곽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하고 한 좀 약간 혜택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저보다 더 많이 버신 협회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훨씬 적게 버신 분도 계세요. 여기는 주말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롭게 처음 들어오셔서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버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저보다도 많이 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 평가사로서 저희가 합격을 해서 들어갈 거니까 하게 되면은 약 제가 알기로는 적은 데는 한 100일 또 많은 데는 한 150일까지 일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평가사 조직은 평가사가 법인 소속은 최소 한 2천에서 한 4천 이상은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보신 분 6천, 7천까지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협회도 제가 이제 수익을 올해 벌었던 것보다 더 훨씬 월등히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못 버신 분도 계시니까 결국은 수입은 편차가 크다. 대신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과거에는 이 법인도 20대, 30대, 40대 초반 그 정도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컨택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 평가사 조직이 많아지고 평가사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에서도 어떤 보조 인력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인 분이나 그냥 아예 보조자가 아니라 평가사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평가사 비중들이 이 법인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도 이 법인에서 또
스카우트를 하고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다고 하시면 대부분 협회에서 하시고 뭐 연금을 받으시면서 아까 내가 여름에만 좀 잠깐 일해서 어느 정도 좀 수입을 발생하고 또는 내가 뭐 어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뭐 바쁜 철에는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일하고 또 비수기에는 또 뭐라고 해야죠? 이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런 수입이나 나중에 내가 법인으로 가야 할지 협회에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들 이게 또 인적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후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제가 학교 갔을 때만 해도 1000명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인원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가에서 목표로 했던 인원 정도는 지금 찼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법인과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그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갭이 좀 점점 갈수록 줄어들긴 할 건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 작물들에 대해서 손해평가하게 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평가사 조직인 협회 쪽으로도 많이 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법인이 됐든 협회가 됐든 어차피 손해평가하는 범위가 커진다고 하면 서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협회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법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거는 결국 어차피 손해평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으로 보면 향후 전망은 very good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10년? 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지 또 본인이 뭐 법인을 선택할지 협회를 선택할지 그런 부분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손해평가에 대한 직업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또 좋은 고기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또 좋은 걸 또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적과전 종합위험이나 변화 그런 데에 대해서 농민으로서 일을 하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봤어요. 근데 내가 조그만 돈을 넣고서 정책보험이니까 어떤 보장 혜택을 받았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저희 같은 손해평가사들이나 어떤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하다 보면 가입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가입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앞으로 일을 할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1%, 2% 일부 품목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뭐 사과 같은 배 같은 경우는 70% 넘고 벼 같은 경우도 한 5, 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험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계약자들도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진다. 그다음에 품목도 매년 추가가 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가을 배추, 내년 같은 경우도 한 4개 품목이 더 추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품목이 과거 2001년도에 2개 품목이었던 게 지금 현재 농작물에서는 67개, 내년이면 68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축에서도 16개 축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입 지역이 재작년이었나요? 참대래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 일부만 가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범 사업으로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품목이었지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니까 가입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그동안에 농금원에서 관리하던 게 손해평가사 조직들인데 그 손해평가사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나 뭐 임산물이나 가축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면서 2020년도에는 양식수산물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을 땄는데 양식수산물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협회에서나 어떠한 평가사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그냥
어떠한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좀 요청하고 있고, 또 사업성으로서 어차피 우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이것도 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럽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는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3번이었잖아요. 자연재해가 올라갑니다. 어떤 거? 기온이 무지하게 올라가거나, 기온이 너무 내려가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진짜 예전과 다르게 극단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몇십 년 만에 이런 것도 있다 보면,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나면 농민들은 피해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서 신속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해드리면 그분들이 또 다른 또 가입도 하고 또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긍정의 연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향후에 전망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강산이 2번이 바뀌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몇 개월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하면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면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7년간 이 자격증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셔서 7년간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 계시고, 그리고 뭐 한 3년, 4년 공부하신 분 계시고, 왜 이 공부를 내가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안 돼? 그러면 또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부에 대한, 이 자격증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많고, 공부해 보셨던 분들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실 거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효율적이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멘토. 제가 또 단연간 또 이쪽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같이 이제 합격생,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다 이제 피드백도 받고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이제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수정되고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방대한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년간 이걸 가르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해오다 보니까 이 슬럼프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는 기본적인 거, 언제는 요약된 부분들,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험생으로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좋은지,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손해평가 방법도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부분들도 이제 저나 또 저희 같은 멘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1장의 보험의 2에서는 지금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2장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3장에 대한 부분이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 4장 가축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5점짜리 2문제가 나왔고요. 2장에서는 5점짜리 이제 1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가축에서는 이제 1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분량으로 보면 이쪽에 이 부분이 전체 교재의 약 3분의 1이 되고요. 이쪽 부분이 3분의 1이 되고, 이쪽 부분이 약 3분의 1이 된다라고 보면, 사실 문제에 대한 비중은 이쪽에서 70점이 나왔는데, 당연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과목에 대한 특성은 저희가 어떤 과수가 있고, 논작물이 있고, 밭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 대한 부분들, 버섯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적인 내용들, 인수할 수 있는 부분들, 계약에 대한 부분들, 다양하게 제가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공통 분모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징을 꼭
꼬집어내서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진들이나 현장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그게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세부적인 각각 장별로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암기하고 과거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떠한 예상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간다. 같이 해서 좋은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